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 곳곳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아타운. 하지만 단순한 기대만으로는 사업 여부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그리고 분담금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만 새로운 투자처, 그리고 주거지로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모든 부분을 다 갖춘 투자처 궁금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전략 필요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언제나 하프를 소개해 주시는 분으로 인기 많으신 분입니다.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네.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모아타운이라든지 재개발 투자, 이름만 보고 그냥 들어갔다라가는 이제 큰 손해를 보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라든지 분담금 뭐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업성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이 뭐 세대수라든지 뭐 층수 이런 설계 계획이 어떻게 나왔나, 또는 뭐 구역 계획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라든지 뭐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됐냐든지 이제 그런 식의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잘 판단해야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또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고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생기신다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전화와 문자 상담으로도 도와드리고 있지만 오프라인 자리에서도 조금 더 깊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자리 준비하고 계신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재개발 투자하면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한강변 재개발 투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강변, 기존에 잘 알려진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금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 상태라서 소액으로 들어가기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지역으로 눈 돌려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한강변 투자처 중에서 1억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셔서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신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 뉴스부터 한번 체크를 하고 갈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이제 얼마 전에 창동 역세권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창동 역세권 사업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인지 한번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서울 동부권 천지개벽해서 7.7조 들여서 미래산업 거점으로 바꾼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이 창동 차량 기지가 40년 만에 진접으로 이전한다가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자, 관련 내용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12월 4일 지난주에 나온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창동 차량기지 진접 이전 본격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지난주 3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진접 차량기지 시험 운행 개시 기념식에 이제 참석을 했고 이제 시범 운행을 이제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자, 기존에 창동 역세권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 창동역부터 해서 노원역 요 사이에 있는 넓은 부지를 이 역세권 사업으로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남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는 이 강북, 특히 강북 중에서 노도강, 이 강북 3구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개발하겠다라는 게 창동 역세권 개발의 이 주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 창동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뭐 기존의 이 4호선에 이제 있는 창동 차량기지가 있는데, 자, 여기 현재 있는 이 서울 내에 있는 이 차량기지를 남양주, 자,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려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진접에 있는 차량기지가 지금 현재 거의 준공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시범운행까지 마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실제 이제 개통은 내년 한 상반기쯤 예정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시범운행까지 할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창동역부터 시작해서 이 노원역까지 보시면은 뭐 환승주차장 4만 제곱미터, 뭐 문화체육시설 뭐 6만 제곱미터, 하나로 클럽, 뭐 창동 차량기지, 면허시험장까지 거의 이제 굉장히 넓은 이런 부지 내에서 이런 이제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창동 차량기지 18만 제곱미터를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사실 이게 보면은 기존의 지금 시설들 보면은 이 창동부터 노원역까지 많은 시설들이 이미 들어와 있거나 들어올 예정인 것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창동역 인근에는 뭐 여기 5번 시드큐브 창동이라든지 뭐 이제 복합환승센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들어왔거나 좀 구체적으로 곧 이제 착공 들어갈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특히 여기 1번으로 보여져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K-팝 이제 전용 이제 공연장이죠. 서울 아레나가 내년도쯤에 준공될 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공사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동역 인근에는 이미 지금 활발히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이제 조성이 완료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 노원역 인근으로는 계획만 잡혀져 있지 현재 공사가 실제 들어갔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 차량기지 이전이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노원역 인근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진행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 창동 차량기지를 이제 진접으로 한 내년도쯤에 이전이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노원역 인근에도 개발이 이제 진행이 잘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만약에 된다라면은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자, 바이오 산업을 좀 중심으로 한 이런 미래산업 클러스터 및 상업문화 복합 컴플렉스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창동역과 노원역 요 사이에 흐르는 여기 중랑천도 이제 수변공원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후돼 있고 낙후돼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 강북 쪽에도 새로운 업무 타운을 형성을 하면서 좀 더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복합시설을 이런 조성한다라는 계획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북 3구를 개발하겠다는 게 기조인 창동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개발로 인해서 주변에도 어떻게 좀 연쇄적으로 개발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요, 정재엽의 부동산 핫플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떠나는 느낌인데요, 소장님.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네.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 모아타운 현황에 대해서 좀 주요 지역들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들이 많았는데 좀 제한돼서 많이 못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준비했습니다. 서울시 현재 모아타운 주요 지역 현황 2탄 준비했으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못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후속편으로 또 2탄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모아타운 요즘 많은 분들한테 또 인기가 많잖아요. 그만큼 많은 수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지난번 복습 겸 좀 빠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훑고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자, 일단 모아타운이라고 하면은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 사업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 2022년도 1월 달에 처음 등장을 해서 자, 지금 2025년도 12월이니까 약 한 4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자, 현재 모아타운의 대상지로 선정된 곳들 한번 보면은 일단 현재 공식적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자치구 공모 방식 91곳, 주민 제한 방식 25곳 해서 총 116개 구역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주요 현장들 보면은 가장 먼저 이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번동 모아타운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강북구라는 지역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선호하지 않는 지역인 거죠. 이 강북이라는 입지적인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처로서의 메리트는 그다지 없다라고 평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거를 설명드렸던 이유는 이 강북구 번동이라고 하면은 모아타운 1호 사업지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호 모아타운이 어디서 진행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번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고 층수는 35층, 1240세대 규모로 진행 중이고요. 1호 모아타운이라는 이 특징 잡게 속도도 이제 굉장히 빨라서 지금 현재 착공, 실제 공사 진행 중인 현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자양동 모아타운입니다. 이 자양동 자양이동 649번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이 자양이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한강 모아타운, 자, 한강 모아타운 B 구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자,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한강 바로 앞에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110곳이 넘게 지정된 모아타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라고도 이제 불릴 정도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모아타운 지역이 이 한강 모아타운 B구역 자양이동 649번지 일대에서 일어나는 모아타운이고요. 자, 지금 현재 관리계획까지 수립이 된 상태고요. 계획상으로는 최고 층수는 40층, 세대수로는 2,325세대로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되는 이 모아타운 사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규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리계획 수립상에 나온 이제 규모다 보니까 실제 뭐 허가를 받는다든지 또는 이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둔촌동 모아타운입니다. 이 둔촌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5호선 둔촌역 그리고 여기 뒤쪽에 가려졌지만은 9호선 보훈병원역 가까이 있어서 이 역세권 입지로도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이 둔촌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바로 아래쪽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30평대가 이제 30억이 넘는 이제 평당 1억에 거의 가까워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파트다 보니까 요 아파트 바로 인근에 있다라는 거는 향후 시세 상승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도 인기가 많은 모아타운 지역 중에 하나고요. 지금 현재 관리계획까지 수립이 다 완료가 되었고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회까지 이제 개최가 되었고 인가 대기,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고 지금 현재 인가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회까지 마쳤으나 뭐 이런 조합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2차 총회, 2차 조합 설립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둔촌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은 대략 한 6만 5천 제곱미터, 한 2만 평 조금 안 되는 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규모는 최고 38층에 약 1,800세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재동 모아타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재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앞서 말씀드렸던 모아타운 이제 구역과는 다르게
양재동 374번지와 382번지 이 두 개 구역을 이제 합쳐서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 양재동 모아타운이라는 이름보다는 양재 1구역 이라는 이름이 좀 더 많이 불리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관리계획 수립 진행 중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강남이라는 또 이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구역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 모아타운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역계 쪽 꼭 잘 확인하셔서 이제 투자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진행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 이제 모아타운인 거잖아요. 그 중에서 100군데가 넘게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도 번동과 자양동, 둔촌동과 양재동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 안에서도 자양동이 요즘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소장님. 보통 자양 이동을 많이 좀 말씀들을 하시던데 자양 이동 외에도 이제 또 다르게 이제 모아타운 선정이 된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양동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양이동,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강 모아타운 B구역 외에도 여러 다른 모아타운 이 선정 지역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일단 자양동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 모아타운 지역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모 방식으로 2곳, 그리고 주민 제한 방식으로 총 3곳 해서 5곳이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자양이동 649번지 일대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하고, 자양일동 799번지, 자양이동 681번지, 자양일동 772-1, 자양일동 226-1번지 이렇게 4개 구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양일동 799 일대 모아타운입니다. 자, 자양일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자양일동 이제 799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대 입구하고 가깝습니다. 자, 건대 입구랑 가깝다 보니까 이런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 또 지하철역, 또 여러 상권 같은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이제 잘 활성화되어 있고 가깝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자양동 모아타운 하면은 이 자양 이동을 이제 굉장히 많이 설명하는데, 이 자양이동 같은 경우에는 한강이라는 좀 독보적인 이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긴 하지만은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이제 상권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하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이 자양일동 799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강이 없다라는 것도 조금 이제 좀 단점이긴 하지만은 그 외에 여러 생활 편의시설 또 이제 시장도 붙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들어 있고요. 일단 계획상으로는 전체 1구역부터 5구역까지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 구역계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많은 변동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양일동 772와 이 226 모아타운입니다. 자, 일단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이 건국대 건대 바로 붙어서 이렇게 구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799 모아타운입니다. 자, 자양일동 799 모아타운하고 또 인접해 있다 보니까 향후 조성이 완료되었을 때 또 이제 시너지를 이제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건대랑 가깝다 보니까 이 건대 입구역 상권하고도 가까운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자양동 772와 226 이 모아타운이 2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정은 따로따로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2개의 구역이 딱 맞닿아서 붙어 있다 보니까 향후 사업을 진행할 때 아마 같이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양이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양이동 모아타운 하면은 기존에 여기 있는 부분에서 A, B, C 이렇게 자양이동 한강모아타운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이제 3개 구역만 주로 이제 많이 관심을 받았고 좀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 자양이동 681 일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이 덜한 그런 모아타운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전에 입지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 A, B, C 3개 구역보다
좀 더 장점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자양 이동이다 보니까 한강 가깝죠. 한강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한강 조망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성동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자, 길 하나 안 건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붙어 있다는 것은 사실상 단지 내에 초중학교를 품고 있다라고도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북쪽을 보면은 여기가 롯데캐슬 이스트폴입니다. 자, 여기 이스트폴이 있고, 그리고 광진 구청도 같이 있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생활 인프라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동서울 우편 집중구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여기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쪽도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 있는 이런 이제 그런 지역이고, 또 여기 동쪽을 보면은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있죠. 동서울 종합터미널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도 개발 계획이 잡혀 있죠. 지금 현재 신세계에서 들어와서 스타필드도 들어온다라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양이동 681번지 일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 한강의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으면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그리고 주변의 개발 호재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자양이동 681번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고요. 2025년도 7월달 기준으로 주민공람을 진행했습니다. 자, 관련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자, 현재 자양이동 681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구역이 일부 제척되는 구역을 제외하고 A-1, 2, 3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까지 이제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법정 상한 용적률을 30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아직 정확한 세대수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000세대 이상의 고층으로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양 1동과 2동 일대의 모아타운 현황들 하나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양동 내에서도 이제 속도도 조금씩 다르고요. 또 한강이 보이는 곳과 안 보이는 곳 이렇게 나뉘니까요. 한강이 또 필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양동 외에도 또 다른 인기 사업지로 유명한 곳이죠. 마포구입니다. 마포구에도 모아타운이 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나 봐요. 어떤가요? 네, 이번에는 마용성 중에서 마포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마포구에는 5개의 자치구 공모 방식으로 지정된 이 모아타운 지역이 있는데요. 자, 일단 대흥동하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제외하고 성산동, 망원동, 합정동 이 3개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망원동 모아타운입니다. 자, 망원동 모아타운 지도상 딱 봤을 때 굉장히 눈에 띄죠. 바로 앞에 한강 있고 한강 앞에 가려지는 건물 없이 완벽한 조망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거기다가 이 마포에 이제 하플이죠. 망원시장하고 막리단길도 옆에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모아타운 투자를 할 때 이 망원동 모아타운이 거론되는 거는 많이 보기 힘듭니다. 자, 이게 그런 이유가 뒤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 붙어 있는 모아타운 지역이지만은 가치를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망원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2024년도 5월 달에 관리 계획까지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관리 계획을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관리 계획이라는 게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확한 이 재개발 구역의 밑그림을 그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저는 주로 하는데요. 자, 세부적인 구역계
자, 어느 지역이 제척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구역이 나눠지는지 이 구역계가 여기서 이제 지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상향. 자, 종상향도 중요하고 거기다가 층수. 자, 이런 부분들이 관리 계획에서 이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안타깝게도 이 관리 계획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관리 계획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구역도고요.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구역계고 요 안에 이 세부 구역들이 나눠졌는데 뭐 일부 제척된 구역들도 있고 자, 근데 제척된 구역계 외에도 전체 구역이 8개로 쪼개졌습니다. 이 모아타운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조그마한 구역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타운을 만든다라는 개념이긴 하지만은 이 실제 아파트 구성 같은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역 모양이 조그맣고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설계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파트 모양이 좀 예쁘지 못하게 나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관리계획상에 종상향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뭐 자양동이라든지 뭐 둔촌동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모아타운 지역도 있고 요즘에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개발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많이 지정이 되는데 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받아야지 뭐 층수도 높게 올리고 용적률도 많이 올릴 수 있고 사업성도 좋아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상향은 사실상 필수적이다라고도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 망원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종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기존의 2종 일반 주거 지역 그대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도 법적 상한 250%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관리계획 수립 당시에 발표되었던 조감도인데요. 숫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전체 다 층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장 뒤쪽 부분, 이쪽만 20층, 최고 높이가 20층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13층에서 18층 정도. 그러니까 이제 15층 내외로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자, 사실 요즘에 아파트 지어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35층은 가야지 그래도 조금 이제 뭐 모양이 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15층 내외라고 하면은 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층 아파트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 실제 설계를 내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층수를 조금 더 올릴 수는 있겠으나 현재 이렇게 나온 부분에서 더 많이 높이기에는 현실적인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 한강하고 가깝다라는 입지가 받쳐주다 보니까 GS건설의 자회사죠. 자이 S&D에서 시공사로 참여를 했고요. 일부 구역에서 시공사로 선정이 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브랜드 가치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합정동 모아타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합정동 모아타운도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입지가 굉장히 좋죠. 여기도 한강하고 딱 붙어 있고요. 자, 그리고 합정역, 서울 전체에서 손꼽히는 핫플이죠. 이 합정역하고 가깝다 보니까 뭐 놀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일자리까지 풍부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합정동 모아타운도 앞서 말씀드렸던 망원동 모아타운하고 비슷하게 이 관리 계획이 사실 좀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구역계입니다. 전체 빨간 테두리 친 것 중에서 여기 좀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실제 이제 관리계획상 수립된 이 사업시행 구역인데요. 자, 보시면 제척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구역 면적이 9만 7천 제곱미터, 거의 10만 제곱미터에 가까운 굉장히 큰 규모인데 반 이상
이제 사업의 구역으로 제척되는 구역으로 이제 될 만큼 사실 이제 구역 모양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A2구역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이라는 게 여러 이 구역들이 붙어 있어야지 뭐 건축 협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3개 구역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모아타운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 97,000제곱미터 거의 3만 평에 가까운 이런 그런 이제 구역 면적이라고 하면은 최대 3,000세대까지도 구성이 가능한데 구역이 굉장히 많이 재척이 되다 보니까 현재 계획 중인 세대수는 1,076세대, 각 구역별로는 200에서 250세대 남짓, 굉장히 이제 소규모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됐고 앞으로 이제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진행 과정에서 현재 사업 시행 외구역, 재척된 구역들을 조금 편입시키게 되면은 좀 더 이제 구역 모양이라든지 사이즈가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아타운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리계획은 재개발 구역의 이제 밑그림인데 지금 망원동은 8개 구역, 합정은 4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 모양에 따라서 아파트가 어떻게 좀 올라가는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제 너무 좋은 입지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과 또 망원동은 종상향까지 또 받지 못한 부분이 살짝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마포구 내에서 망원이랑 합정 모아타운 한번 살펴봤고요. 3개 구역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성산동인데요. 성산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성산동 모아타운 앞서 이제 망원동하고 합정동 모아타운 이제 설명드릴 때 관리 계획이 좀 많이 아쉽게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망원동하고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될 때도 저도 워낙 한강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입지가 좋아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 관리 계획이 조금 많이 아쉽게 나와서 좀 이제 그랬던 지역이었는데 자, 성산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자, 성산동 모아타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성산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마포구청역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장이고요. 인근에 여기 난지 한강공원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이제 좋은 편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산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또 그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성산 시형 아파트입니다. 자, 강북권 재건축 최대여라고 표현될 만큼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성산시형 아파트가 이 성산동 모아타운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이 성산시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 세대수가 대략 3,700세대 정도 되어 있는데 재건축 후에는 5,000세대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산동 모아타운 바로 옆에 5,000세대에 가까운 굉장히 큰 대규모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향후 시대 상승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성산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모아타운에 선정이 되어서 2024년도 2월 달에 관리 계획까지 수립이 되었습니다. 속도도 상당히 이제 빠른 편이죠. 1년 한 10개월 정도 전에 이제 관리 계획까지 수립이 되었으니까요. 자, 관리 계획안 한번 보면은요. 자, 성산동 모아타운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뭐 망원동이라든지 뭐 합정동처럼 중간에 재척된 구역들 없이 전체 4개 구역으로 반듯하게 다 구성이 되었고요. 현재 1구역하고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 조합 설립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2구역하고 4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합 설립 과정에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설립이라는 단계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크죠. 거의 재개발 사업의 전부다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데 이미 2개 구역이나 조합 설립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구역도 조합 설립에 순항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산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망원동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다른 구역처럼 이 종상향을 이제 받지 못한 그런 지역은 아니고 기존 2종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현재 관리 계획상으로는 전체 세대가 2,336세대. 보통 모아타운을 보면은 뭐 1,000에서 1,500세대 사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 성산동 모아타운은 2,300세대가 넘는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구역도 큰데 각각 세부적인 이 구역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4개 구역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각각의 구역도 뭐 500에서 많은 데는 700세대까지 단일 규모로만 봐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이제 그런 모아타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산동 모아타운 또 현재 1군 건설사에서 이제 시공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자, 대우건설이죠. 자, 대우건설이면은 푸르지오. 자, 성산 모아타운 현재는 1구역의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고요. 물론 뭐 아직 2구역이든 3구역, 4구역까지 전부 다 이제 돼야겠지만은 아무래도 일단은 1구역에서 대우건설에서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향후 나머지 구역에서도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전체 다 대우건설에서 진행했을 경우에 2,000세대가 넘는 이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산동 모아타운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는 지역입니다. 네, 성산동 알아봤는데요. 일단 지난해에 관리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망원과 합정과 달리 모양이 잘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종상향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개 구역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2개 구역은 조합 설립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2개 구역 역시 이제 순항 중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앞서서 살펴봤던 마포구의 다른 모아타운보다는 성산동이 조금 더 이제 이점이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부분도 한번 잘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모아타운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앞서서 자양동하고 마포구 모아타운 설명드렸는데요. 자, 그 이외에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모아타운 이 대상 지역 2군데만 더 설명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노량진동 221-24번지 모아타운이고요. 자, 이 노량진 하면은 사실 서울에서 재개발 지역, 재개발 투자처 하면 항상 거론되는 지역이죠. 그만큼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요. 이 노량진 중에서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있고요. 전체 노량진 중에서 이 동쪽 편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호선과 1호선 환승역인 이 노량진역과 약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역세권으로 불리기에도 충분히 이제 손색 없을 정도로 역하고 가깝고요. 자, 노량진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현재 관리계획 수립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제 10월 달에 노량진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었고요. 관련 내용 대략적으로 보면은 전체 면적은 34,000제곱미터입니다. 자, 한 10,000평 정도 되는 부지고요. 자, 구역 모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구역처럼 뭐 이제 1구역, 2구역 나눠진 게 없이 단일 구역으로 진행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세대 수는 대략 한 834세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현재 뭐 조감도도 일부 나왔긴 합니다만은 사실 뭐 조감도라든지 뭐 세대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초기 단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많이 변동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 노량진 모아타운이 주목을 받는 이유, 사실 이 노량진 뉴타운 때문이죠. 자, 여기가 노량진 모아타운이고요. 노량진 모아타운 서쪽 편에 이렇게 넓게 1구역부터 8구역까지 노량진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량진 뉴타운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대략 한 1만 세대 정도 되죠. 자, 1만 세대 정도 규모가 되는 굉장히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 가치가 높은 이 노량진 뉴타운 바로 옆에 노량진 모아타운이 있다라는 거는 향후 뭐 입지적인 가치 뭐 또는 시대 상승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량진
뉴타운에 투자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노량진 모아타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원동 모아타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원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의 가장 이제 북쪽이죠. 이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입니다. 자, 대청마을에서 진행 중인 모아타운 사업이고요. 자, 이 일원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처음 선정되었을 때 이 강남이라는 입지가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화제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자, 하지만은 이 역설적이게도 강남이라는 또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주민들 반대가 좀 심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2022년도에 모아타운 선정이 되었는데 보통 2022년도에 모아타운 선정이 되었으면 지금쯤 관리 계획이 다 끝나도 다 끝났을 시점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반대 때문에 아직도 관리 계획 수립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자,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 강남구청에서 주민 설명회까지 개최하면서 이제 많은 노력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계 조정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이 전체 구역 중에서 이쪽에 이제 대청역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전체 구역 중에서 이렇게 가운데 요만큼 구역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구역들은 조금 재척한다라는 이제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그렇게 관리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 강남구에서 9차까지 자문회의를 한 결과 이 반대 동의 필지를 제외한 일부 지역만 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관리 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원동 모아타운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 잘 인지하고 투자를 하셔야겠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일원동이라는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역입니다. 네, 노량진 모아타운과 일원동 모아타운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노량진은 이제 모아타운 서쪽 편에 노량진 뉴타운이 위치해 있어서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일원동은 이제 아직 관리 계획이 좀 수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셔도 되고요. 오프라인 자리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12월 11일 목요일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메모해 두셨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을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아무래도 이제 또 궁금증 있으신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72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구이동 일대에 모아타운을 추진한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모아타운 관련된 질문이네요. 아무래도 오늘 저희가 모아타운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구이동은 어떻게 보시죠, 소장님? 네, 구이동 209번지 때 자, 이쪽 지역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자, 이 구이동의 뭐 이런 향후 전망이라고 하면은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시세 전망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재개발 전망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구분할 수 있겠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시세 전망이든 재개발 전망이든 저는 둘 다 훌륭하다라고 보고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일단 가장 먼저 시세 전망. 강남에 이제 강남 3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강북에는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이 강북 3구가 있죠. 자, 근데 이 최근에 이 마용성에다가 뒤에 광이 붙을 정도로 이 광진구의 위상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광진구의 시세를 끌어주고 이제 견인해주는 부분 이제 지역들은 자양 2동부터 4동까지 이어지는 이 한강변에 있는 이 자양동인데, 자, 여기서 시세를 쭉 끌어주다 보니까 그게 이 자양 1동까지 번져가고, 자, 그 다음에 구이동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다소 저평가받고 있는 이 구이동도 향후에 굉장히 이제 많은 고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구의역 일대의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현황들, 이 강변역 동서울 종합터미널 개발 등까지 이제 이 구의동 인근에도 많은 개발 호재들이 진행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광진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도 지금 20억이 대부분 다 넘어가죠. 20억 중반을 향해서 또 후반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의동의 시세적인 전망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평가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개발 관련된 부분, 사실 재개발이 잘 되냐 안 되냐를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이 재개발이라는 거는 사실 주민의 의지, 동의율이죠. 자, 동의율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주민의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관청, 그러니까 자치구죠. 이 광진구의 의지도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사업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박자가 다 갖춰져야지 재개발이 굉장히 잘 원활히 진행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주민의 의지. 자, 보시면은 사실 주민들이 동의하고 안 하고는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지만은 이 가능성을 잘 살펴보면은, 자, 이 전체적으로 지도상 봤을 때 동의율에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사오, 큰 빌딩, 그리고 종교시설 등등, 자, 이런 부분들이 요 일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빌라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동의에 방해가 되는 그런 시설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동의율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필요하겠지만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의지는 어느 정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치구 이제 광진구의 의지를 보면은, 이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자, 광진구가 의외로 이 재개발의 친화적인 지역입니다. 모아타운 선정된 지역만 봐도 광진구에 굉장히 많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계획도 잘 나오고요. 자, 그만큼 이 광진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좀 많이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성. 자, 이 사업성이라는 게 물론 지금은 크게 이제 정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사업성이라는 게 뭐 단순하게 분담금이 얼마냐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자, 향후 시세.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 당장에 분담금 적게 들어간 것도 좋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분담금 5억을 넣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15억 이상의 이런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분담금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충분히 사업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앞서 제가 아까 시세 전망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사업성, 향후 시세의 전망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굳이 안 할 이유도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으로 이 구의동 209번지 일대 모아타운 보시는 시청자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잘 물건 선택하셔서 투자에 성공하셨으면 합니다. 네, 굉장히 꼼꼼하고 세세하게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 오늘 하나밖에 못 나눌 것 같네요.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팀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강변 관련된 이런 이제 지역 분석 또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뭐 지역 분석이라든지 뭐 고민 상담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좀 주요한 지역들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함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또 오프라인 자리 오셔서 뭐 이제 세미나 들으시고 이후에 1대1 개별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서 이야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